안녕하세요.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4일에 한 병씩의 양의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특히 이맘때 먹는 술의 양이 1년에 먹는 양의 절반에 이른다고 그래요. 정말 많네요. 예. 예. 112 신고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음주 관련 신고라고 합니다. 네. 뭐 음주 운전 또 주치 폭력,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주치자까지 술이 뭐 원인인 그런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술을 뭐 잘만 마시면 삶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술 문화를 되돌아보는 시간인데 술하면 하실 말씀이 참 많은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들은 술과 어떤 인연일까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좋은 인연일지 나쁜 인연일지 자기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술을 만들고 있는 중앙대학교 정은배입니다. 네, 술 박사 1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이고,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와인이 좋다, 사람이 좋다. 와인 사랑에 빠져서 지금은 요리사의 길을 걷고 있는 셰프 앤 소믈리에 황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와인 전문가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음주 문제 예방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달구볼 알코올 상담센터의 센터장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대학교 건강증진학과 절주동아리 김기원입니다. 네. 네. 자, 술 박사님부터 절주동아리 대학생까지 오늘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술 박사 정원배 교수님. 네. 술 박사라는 그 호칭 자체가 술을 잘 드실 것 같거든요. 술 박사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저는 술을 전혀 못합니다. 한두 잔만 마시면 술이 취할 정도로 술에 약한데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술을 잘 마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적성에 맞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셈인데 네. 술이라는 것은 마취제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술을 갖다가 많이 연구하고 술을 음미하는 사람들은 술을 맛만 보고 도로 뱉을 정도로 마시는 건 마시는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 술 박사님 모신다길래 예. 코가 좀 끝이 좀 빨갛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예. 맛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술을 잘 못 드시는데 직접 빚으시기까지 한다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만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계적 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족보가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100년짜리 술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뭐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루라도 더 빨리 술을 만들어서 두어야지만 그것이 5년, 10년 그것도 마시지 않고 두어야지만 100년짜리 술이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세계에 내놓을 만한 우리 명주가 없나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네. 세계적인 술이라는 것은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연의 원료를 갖고 네. 세월과 함께 익혀가는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여러 가지 어떤 자연 속에서 우리 생활과 문화와 그다음에 스토리가 익어가는 조건이 있군요. 그런 예. 것들을 네. 충족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자세하게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세히 술을 듣고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직 그 세계에 내놓을 만한 술이 없다라는 게 좀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그 예, 그렇습니다. 명주를 만드시는 게 이제 사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황승호 씨는 술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와인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네, 저는 뭐 술을 좋아한다라기보다 와인을 좋아합니다. 예. 예,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또 요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요리하면서 이제 같이 요리에 맞는 그런 와인 같이 테스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그 와인을 마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마시나요? 근데 양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양은 왜냐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와인 하시는 분들도 그 테스팅 하시는 분들은 여러 종류의 와인들이 있으면은 그걸 다 삼키지는 않습니다. 향 맡고 뱉어냅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도 뭐 와인을 그렇게 양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마시는데, 보통 하루에 한 2-3여 잔 정도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마십니다. 와인은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니까요. 마시는 술이니까요. 와인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제일 크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그 매력 때문에 저도 와인이 좋다, 와인이 좋다, 사람이 좋다. 그런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 천천히 와인을 마시면 네. 아마 조금 전에 절주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와인은 자연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시면 그게 절주가 안 되겠나. 우리가 와인은 예. 부어라 마셔라가 보통 와인잔을 원샷하진 않죠. 조금씩.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맞습니다. 술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이창원 센터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자리를 깔아주시면 한 40분, 4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음주 문화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술은 어차피 음식이니까 몸 안 먹자, 줄이자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특성 자체가 음주 문화 자체를 조금 개선시키고 또 잘못된 음주 문화 자체를 올바르게 잡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음주와 관련된 좀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활동들에 참여를 해 주셔서 올바른 음주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근무하신 곳이 달구벌 알코올 상담센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네. 거예요. 술 당연히 안 드시겠네요. 아니죠. 아닌가요? 저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 많이 마시고요. 예전에는 많이 드신다고요? 네, 예전에는 네. 뭐 술이 취해서 인사불석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던 일이 이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음주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아. 제가 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옆에서 직접적으로 보게 되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음주 자체를 줄이게 되는 네. 그런 어떤 경험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예. 달구벌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데 네. 이게 어떤 기관인가요?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센터는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음주 예방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재활, 치료는 그렇죠. 아니고 재활을 돕는 곳인가요? 네, 중점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서 네.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주로 가족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재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어떤 술의 네. 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그럼요.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좀 직업병이랄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생활하시다가. 그렇죠. 같이 마시는 분들께 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자주 하실 것 같아요. 자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저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임이나 네. 이런 데 저희가 나가면 제 옆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네. 또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제가 이제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술에 취해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아침에도 이렇게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그분들한테 좀 혼찌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직업병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바람직한 직업병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네. 자, 그 옆에 또 이렇게 절주 동아리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뭐 잔소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부모님께도 잔소리를 하겠네요. 네, 요즘 방송에서 포도주에 양파 담궈 먹으면 그 뭐 좋다면서 그걸 네. 보시고 그렇게 술을 담그세요. 어. 근데 그걸 뭐 조금씩 막 드시면 좋은데 그걸 매일 드시니까 네. 잔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절주 동아리 회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본인은 그러면 전혀 술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마시긴 마시죠. 오늘을 마셔도. 또 이렇게 공통점이 있네요. 예.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절주 동아리 그 회원들은 네. 친목도문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도 물론 회식을 하면 예. 뭐 한두 잔씩 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아껴서 그냥 다 같이 뭐 부산으로 놀러 가서 돼지국밥 먹고 오고, 네. 바다 보고 오. 이러면서 좀 즐기는 편이에요. 네. 네. 술에 쓰는 비용이나 에너지를 이제 다른 곳으로 네. 건전하게 사용하는군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절주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MT 이런 거 부분을 많이 접하면서 또 술에 좀 안 좋은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었고, 네. 또 동아리 회원을 모집할 때 보니까 절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 절주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호기심 반, 그리고 네. 저도 뭐 절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절주 동아리가 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금주와 절주가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절주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 네. 네, 절주 동아리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보건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학 건강 증진 사업인데요. 저희는 일단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 문화와 그리고 대학 내에 있는 그 음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내 교회에서 절주라는 걸 금주와 너무 좀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금주는 술을 끊는 거고 절주는 술을 자신에게 맞도록 적정하게 먹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절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석 아나운서. 예. 금주가 어려운가요? 절주가 어려운가요? 오히려 절주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대학교 안에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자체가 예. 뭐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 절주 동아리라는 어떤 술을 갖다 적당히 잘 마시자는 네.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건 아마 최근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가 여기 우리 학부형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대학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3월달, 4월달에 신입생 환영하다가 술을 마시고 뭐 또 운명을 달리하는 학생들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술에 대한 어떤 폐해라든지 문제점을 갖다가 잘 우리가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적당히 대응하지 못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때까지 억압된 수험 생활을 하고 왔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래 술을 마시다가 네. 대학교 와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술을 막 접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한테도 있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식들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다가 대학교 가면 술 마시고 다녀도 그냥 내버려둔단 네.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술이 우리 인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인들도 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 김경원 양이 이제 대학 입학해서 이렇게 바라봤던 그 대학 생활의 그 음주 예. 문화는 어떻던가요? 일단 오리엔테이션부터 좀 문화 충격이 좀 있죠. 네. 네. 딱 입학을 했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MT, 뭐 체육대회를 가면 술이 일단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특히 MT나 오리엔테이션을 가면 술 먹고 라면 먹고 자고 술 먹고 라면 먹고 자고 이런 것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술이 아니면 뭐 친해질 수 없다 이런 인식도 좀 강하고 뭐 어디 가든지 술 이 단어가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현 대학의 주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풍경을 보고 이제 절주 동아리 들었잖아요. 네. 그 주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주 동아리에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절주에 대한 네. 인식이 아직 부족하세요. 많이들 금주랑 혼용을 하시니까 저희가 절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캠페인도 하겠네요. 네, 교내에서 캠페인을 하고요. 교회에서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대학 내에서 이미 된 학교들도 많은데 대학교 안에 건전 음주 지역이라고 술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해놓은 학교들이 많아요. 네.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절주 서약서는 또 뭔가요? 저희가 절주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점들을 막 많이 알려드리고 또 술을 먹지 말자고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네. 절주 서약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써봄으로써 스스로 다짐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네. 네. 아무나 하면 되나요? 네. 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형식이 있나요? 절주 서약서가? 뭐
나 누구누구는 네. 뭐 오늘부터 뭐 절주를 할 것을 뭐 네. 서명합니다. 이렇게 네. 해서 사인을 하고 또 저희가 드리는 홍보물 받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던데 2013년도 전국대학 절주동아리 종합실적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와. 합니다. 네. 어떤 걸로 받으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일단 사업 부문과 활동 부문이 나뉘게 되는데요. 네. 저희는 활동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활동 부문은 캠페인의 횟수와 질과 양을 좀 보시고 뽑아주시는 건데 네.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낯술로 하실래요라는 슬로건을 이용해서 낯술 하실래요? 네, 우리 낯술. 그 낯술이 낯이 아니라 NOT 그 다음. 아, 네. 안 된다. 네, 안 네. 된다는 그 낯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전 낮에 먹는 그,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으로 교내에서 캠페인도 하고 또 저희가 교외에서는 특별히 저희 요즘에 스포츠 관람 문화에 치맥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남 FC와 이렇게 같이 캠페인을 네. 하기도 하고 네,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서 또 UCC를 직접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한번 같이 보면서 예. 한번 제가 얘기를 준비해 들어볼까요? 봤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앞에서는 현재 음주 문제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현재 얼만큼 심각한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 저게 스톱모션 기법이라고 하나요? 학생들이 직접 다 만든 거죠? 네, 일일이 그림 그리고 아. 저희가 다 편집을 해서. 술로 인한 사건 사고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네요. 예. 자, 이제는 잘못된 음주 문화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낯술 네. 하실래요? 박수 한번 네. 보내주시죠. 아유, 학생들이 잘 만들었네요. 네. 이 촬영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촬영하면서 일단 저걸 일일이 다 손으로 그렸거든요. 네. 일단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었고, 네. 네, 그랬어요. 네. 학생들이 직접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예. 교수님, 이렇게 학생들의 노력 어떻게 보세요? 아주 지금 바람직한 그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은 절주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한계가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술은 사실은 우리 인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술을 자기 술잔에 예를 들어서 맥주는 맥주잔, 소주는 소주잔, 그리고 양주는 양주잔에 자기 술잔에 하루에 2잔 이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1잔 이하를 마시게 되면은 아예 낮술 하시는 분보다는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적 여자는 한 잔? 효과도 긍정적 있죠. 효과가 큽니다. 예. 여자는 한 잔, 남자는 2잔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은 일주일에 한 8잔 이하, 남성은 15잔 이하를 마시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고루고루 이렇게 나눠 마시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것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떤 일이냐면 음주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뭐 폭탄주를 마시더라도 친하게 지내보자는 어떤 네. 이런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술을 마시니까 뭐 여러 가지 폐해가 이렇게 많다는 뭐 죽기 살기로 술을 보는데 사실은 절주라는 개념보다는 아름다운 술 문화, 좋은 술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가는 술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극단적인 부분만 봐서요. 맞습니다. 아예 마시지 않거나 예. 마시면 정말 폭탄을 만들거나 네, 폭발하거나. 그래서 폭탄주라는 개념도 사실은 폭탄주를 만드는 그 용어도 그렇습니다만 같이 마시고 폭탄에 대해서 터지자는 마음이 네. 터져가지고 그 공감하자는 그 뜻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굉장히 또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 좋은 술이든 나쁜 술이든 폭탄을 만들면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마시면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3, 4 이상의 그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예. 면에서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명주와 주도라는 주제로 예. 대학생들 대상으로 또 강의도 하신다면서요? 실제로 수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중앙대학교 교양학부에 명주와 주도라는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야, 첫 학기에 개설하자마자 수강학생이 7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강의실을 다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위성으로 강의를 할 정도가 되었는데 실제로 술도 예, 술도 마시나요? 수업 시간에 마셔가면서 하는데 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수강학생들이 많을까? 네. 가정을 그랬습니다. 요놈들이 지금 이제 아주 술 마시면서 재미있게 좀 적당히 학점을 따니까 네. 이거 수강신청 했겠거니 여러 술도 먹고 점수도 따고. 따고 그렇게 꼭 먹고 알 먹고 네.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설문을 하고 진심으로 그러면 답을 하라고 보니까 70%가 자기가 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또 대학에 들어와서는 무조건 술을 마시라고 하는데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마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시는데 술에 대해서 네. 알고 싶다 이거죠. 아.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알겠습니다만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걸 보고 아 우리나라도 이 대학생들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부터라도 제대로 된 술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술을 무조건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고 네. 술에 대한 역사와 술에 대한 어떤 마시는 방법과 술에 대한 예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들이 이 술을 내리는 것이 술 문화인데 우리는 아래 사람들이 술을 올리는 게 술 문화란 말입니다. 이런 어떤 왜 술은 13579로 마시는가? 네. 권하는 방법 어떤 게 자리는 어떤 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게 스토리가 되면서 천천히 마시고 이야기 거리가 가지고 네. 마실 텐데 네. 무조건 부어라 마시라 뭐 술을 얼마치 먹었다가 더 중요한 이런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2차 같다 3차 같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학생들 때부터 그러니까 좀 그 가치관을 잡자 해서 네. 만들어진 아, 강의입니다. 그 강의 저도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예. 주도를 제대로 배워야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술은 사실 맛도 있고 멋도 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 술도 잘 못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술을 연구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계기가 술을 있으셨어요? 사실은 저는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경리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리학과를 졸업하기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저는 원래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오. 근데 대구에 있는 경상중학교 4대 부고를 5년 동안 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네. 이제 영남대학교를 갔는데 영남대학교에서 우연찮게 제가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 장학재단에 네. 지금은 유경재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장학생들한테 에세이를 쓰라 그랬어요. 네.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쓰라. 저희들 지금 세대가 좀 다르듯이 우리는 수출 보국이 최고고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수출해야지 먹고 산다 이런 것이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이 수출하는데 좋은 제품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발도 있고 뭐 섬유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술이 가장 오.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술은 지금 오늘 만들어 가지고 안 팔리면 내일 팔면 되고 네. 내일 못 팔면 모레 팔면 되고 자꾸 세월이 가서 술 맛이 좋아지고 저장성이 뛰어나고 농산물입니다 불구하고 그다음 이제 무엇보다도 이 술은 가장 어떤 특정 나라의 후진국에는 좋은 술이 없습니다. 네. 선진국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술 마케팅을 공부를 하기 그렇죠. 시작하신 그래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술이 있겠거니 그러니까 나는 술 마케팅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들을 세계적 술로 수출하도록 하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불어 공부를 하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이제 술 마케팅을 전공한 겁니다. 특별히 음악도에서 프랑스로 가신 이유가 있나요? 술의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가. 예, 프랑스는 세계적인 술의 나라고 그 프랑스는 전국에 최소한 2만 가지 브랜드로 좀 2만 가지 되지만 한 3천 가지 이상의 와인이 있고 세계적인 꼬냑이 있고 칼바도스, 뭐 샴페인 이런 술들이 그 전 나라가 사실은 술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게 세계적 술을 자기들 술을 갖다 처음부터 그게 세계적 술이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계적 술이 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세계적 술이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네. 가장 지역적인 술이 가장 세계적인 술인 거죠. 음. 그 지역의 술을 원료를 갖고 그 지역에서 술을 담궈서
그 지역에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네. 그 지역의 브랜드를 붙여서 병에 넣어서 술 마케팅하는 것이 딴 나라들이 모방을 못하고 네. 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술이 되더라. 예. 그렇게 술이 종류가 많은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술을 못 드셨으니 참 그게 다행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대신 저희 집사람은 술을 잘 마십니다. 그 집사람은 아주 저는 뭐 50년짜리 100년짜리도 술 맛보고 다니니까 네. 그 집사람은 옆에서 저는 못 마시지만 집사람은 그 술을 좀 합니다. 그러시군요. 기억에 나는 그런 뭐 추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이제 술과 관련된. 예, 제가 저 친구가 이 프랑스의 유명한 그 꼬냑 회사 회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보고 파라다이스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룸살롱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비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친구 가자니 가야지라고 따라 나섰는데 그게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지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 지하에 가니까 약간 200리터짜리 오크통에다가 네.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담은 꼬냑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요만큼 주더라고요. 네. 이 술은 나의 아버지가 나를 탄생을 기념해서 만든 술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니까 한 잔 같이 마시자. 그렇게 그런 의미 있는 술들을 그러니까 꼬냑 회사 회장이 무슨 돈이 없어서 그 술을 마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술을 마시더라 이거죠.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대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참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 술 공부를 시작한 셈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좋은 술이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좋은 술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네. 내지는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공연을 못 받은 것이 있겠죠. 어떤 특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인 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정 지역의 물과 그 지역의 물과 그 지역의 쌀과 그 지역의 누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그 지역에서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는 뭐 막걸리나 청주도 해당되지 않나요? 청주는 지금 일본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본술에 가깝고 사태에 예. 가깝고 막걸리는 지금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막걸리의 첨가물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카린이나 이런 것들 넣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단맛을 인위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걸 넣지 않은 자연의 원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술이 없다. 우리 술이 사라지면서 우리 술 문화도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한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초등학교, 소학입니다. 초등학교 향음주례라고 해서 술 마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부터 100년 전의 어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술에 대한 교육도 없고 네. 또 술을 갖다 전부 다 면허제로 만들어가지고 동네에서는 아무나 술 못 만들겠고 그렇죠. 특정한 면허업자만 만들겠고 그렇게 값싼 원료를 갖고 값싸게 팔기가 바빴고 양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집집마다 갖고 있던 명주들 그 제사 지낼 때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먹었던 밥과 마찬가지거든 술은. 예. 네. 집에서 담아서 밥을 같이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지 지금 소주 사와서 뭐 막걸리 사와서 제사를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문화를 빨리 되살려야 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폭탄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이게 왜 안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폭탄주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건강을 폭발시키는 이제 그런, 다른 나라에도 그런 있습니다. 술이- 있긴 있긴 하나요? 있어요. 예, 예. 폭탄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폭탄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외국 폭탄주의 기원은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네. 미국의 카우보이들 또는 그 부두의 항만 노역자들이 예. 그 항만 노역자들은 짐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니까 쉴 틈이 없지 않습니까? 네. 힘들지 않습니까? 어. 짧은 시간에 빨리 맛을 취해야 되니까 원샷을 했는 것이 개념이지 지금 좀 섞어 마신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카우보이들도 말을 타고 소를 갖다 100마리, 200마리 끌고 가다가 옛날로 치면 주막이고 지금 좀 카페죠. 네. 카페에 도착했는데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술을 마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 잔 이상을 따라가지고 원샷으로 마시고 바로 말을 타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탄주 정말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폭탄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잘못된 술 문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그런 셈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외국의 폭탄주는 그래도 싱글 한 가지 술로 서 폭탄을 만드는데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술을 섞는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이 술을 섞는데 엄청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조자가 면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시네요. 아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면허도 없는 사람이 네. 그 자리에서 어떤 즉석에서. 사람한테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약한 술을 많이 넣고 네. 마음에 안 들면 독한 술을 많이 넣고
어떨 때는 뭐 거꾸로 해가지고 뭐 섞어가지고 세 가지를 섞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거 그런 시각청에 것들이 허가도 안 받은 술을 그냥 막 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럼. 건강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그냥 뭐 완전히 저 횡포를 부리는 거 네. 마찬가지. 예, 몸에 네.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옆에 그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 네. 와인을 즐겨 마시시는데 그 와인을 만나기 전과 후에 어떤 음주 습관이나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제가 와인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뭐 주당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당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처음 들어갔다가 한 1년 반 만에 IMF로 부도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저희 형님이 운영하는 그 수입 주류 전문 유통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뭐 부도나자마자 뭐 한 달도 안 걸려서 바로 거기에 일을 하게 됐는 게 술하고 접하게 됐는 거고요. 그전에는 사실 술을 많이 마시고 한 건 없었습니다. 네. 그 와인을 마시면서 이렇게 변화된 게 있으셨나요? 거기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종류의 그 위스키하고 이런 거 취급하다가 프랑스에 여행 갔다 오면서 네. 그것도 이제 와인을 접하게 됐죠. 프랑스에서 어떤 인상적인 경험을 하셨다면서요? 아, 이게 음식 나올 때 네. 항상 와인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와인이 맛있었다는 것보다는 음식이 상당히 좀 맛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그때 거기서 마셨던 그 와인, 똑같은 와인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셔봤는데 와인 음식 나올 때 와인이 항상 나오는 그런 게 상당히 맛있었고 또 물론 그런 분위기 뭐 프랑스 그 풍경이라든지 이런 네. 분위기에 취해서 그래 마셨지만 거기에서 와인에 대한 매력 예전에 제가 어느 정도 접했던 그런 꼰장이라든지 위스키 그런 것보다 와인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 알코올 도수도 약하고 또 편하게 마실 수가 있고 네. 너무 또 누구보다 또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원샷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없죠. 그냥 홀짝홀짝 한 잔씩 그렇게 마시고 네. 시간을 오래 두면서 천천히 마시고 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술 중에 유일하게 와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절주 그리고 또 폭탄주도 없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의 마지막 단계는 뭐 재즈, 블루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술의 마지막 단계는 와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네.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인이 들어와서는 또 와인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집도 있더라고요. 또 그럼- 거기서 와인을 무제한으로 먹고. 네, 그런 데도 있죠. 그런 데는 보통 그 벌크 와인으로 해서 좀 저렴한 와인들, 편안한 와인들. 사실 그런 와인들을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현지인들은 많이 마십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우리나라의 와인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와인들은 대부분 다 고급 와인들입니다. 프랑스나 이태리 현지인들은 아주 평범한 와인들. 어떤 포도를 갖고 그냥 막 벌크로 해서 만든 그런 거를 물 대용으로 식사할 때 예. 편하게 마시는 그런 데일리 와인을 편하게 마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와인을 주죠. 그러면은 못 마십니다. 맛이 없다고. 우리나라는 왠지 와인 하면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입고 네. 근사한 음식을 먹으면서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참 오히려 그런 좀 부분도 자연스럽게 예. 식생활에 그냥 젖어들면 됐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네.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아, 그러세요? 그랬어요. 네. 한 가지 동의한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인의 어떤 다양성, 그다음에 와인의 스토리, 또 우리가 스스로가 사실은 와인이 좋은 술이라서 진짜 좋은 술이라서 대접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와인은 좋은 술이라고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문화적 접근을 시각을 뭐 어렵게 그렇게 보긴 하죠. 보고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뭐 이렇게 마셔야 된다, 저렇게 마셔야 된다. 사실은 술 맛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 앞서 이야기했던 술의 마지막 완성품은 와인이다라는 것들은 그거는 좀 우리 술 박사님은 그럼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술이다. 아. 우리가 좋아하는 술이다. 네. 우리 후손들이 좋아하는 술이다라고 좀 해줬으면 네, 다투지는 마시고요. 네. 예. 또 와인 전문가가 견해가 다를 수 있죠. 나오셨으니까 네. 네. 좋은 와인 고르는 법 짧게 좀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참 이것도 참 잘못됐는데 제가 또 현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와인을 구매하러 오실 때 뭘 찾느냐면은 특정 회사의 특정 브랜드를 찾습니다. 근데 그 특정 회사 특정 브랜드를 찾으면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와인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포도 품종에 다 차이가 납니다. 네. 포도 품종에 따라서 와인 맛이 차이 나기 때문에 혹시나 와인을 고르실 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와인 레드 포도 품종, 화이트 포도 품종.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 레드 와인을 만들 때 그 원료가 포도 품종인데 그 포도 품종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납니다.
그 포도 품종에 대한 그 맛 특징을 알면은 내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보지 말고 포도 그렇죠. 품종을 보라. 예를 들자면은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과일? 사과, 배, 복숭아, 바나나. 네.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 바나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특히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레드 포도 품종 같은 경우에는 까베르네 쇼비뇽, 네. 메룰로, 네. 피노누아, 네. 시라 요 네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와인에 제가 알기로는 전 판매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진 한 60-70%가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예. 자, 그러면은 포도 이제 품종. 와인을 고를 때는 품종을 포도 보는 품종. 거죠. 네. 품종을 브랜드를 고르고 빼고, 그다음에는 네.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네. 나라라든지 그렇게 고르시는 게 제일 현명한 알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예. 참 그렇게 좋게 고른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되겠는데 술을 또 너무 많이 마시면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 네, 이창원 센터장님,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술을? 2011년 데이터에 의하면요, 1인당 술을 마시게 되는 게 1.9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주병으로 치면 보통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소주병이 355ml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 병으로 환산하면 123병 정도 되죠. 네. 1년에요. 그렇죠. 그 데이터도 이제 15세 이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인구 집단을 예. 또 빼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마시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술 권하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도대체 그렇죠. 왜 우리는 이렇게 술을 권하는 걸까요? 잘못 학습을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과거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음주에 대한 어떤 그 태도들이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주에 대한 인식들 자체가 과거에는 되게 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 풍류를 즐겼던 그런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음주가 강권하는 그런 어떤 문화, 그리고 또 어른 집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죠.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고 네.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너무나 좀 미화시키는 그런 어떤 태도들이 나중에 후세대에게 이렇게 전수가 될 때는 제대로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 말고 우리보다 조금 어린 세대들,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잘못된 지식들,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올바른 정보보다는 어른들이 전수해줬던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술을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문화들이 자꾸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전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음주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아닐까 싶은데 네. 왜 범죄를 해도 술 취한 상태에서 하면은 뭐 형을 감량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이것도 이제 2010년도 데이터입니다. 그 범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5대 강력 범죄와 관련해서 그 음주한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 건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19,4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네.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때 이런 범죄자들이 대부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런 사건들을 저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감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동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감형 처리보다는 더 가중처벌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조금 전환되고 있기도 하죠. 네. 예. 일본에서는 오히려 가중 처벌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한국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빼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 가지 들면은 네. 술이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면은 그 술 취한 사람이 나가서 사고를 치면은 네. 술 판 사람 오. 또는 술 판 사람이 왜 업소를 갖고 있는 술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3자 배상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술집에서 웨이터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네. 팔기 싫으면 안 팔 수 있고 그 대신에 팔라 그러면 책임을 져라. 네. 그래서 가장 이 술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절주적인 요인이나 어떤 문화적인 요인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판매, 책임 있는 음주, 드링킹 이 두 가지. 그 덧붙여 판매자에게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거네요. 네, 묻는 그렇죠. 거네요. 조금 네. 더 붙여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판매
소비와 관련된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규제 정책들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외국에는 이렇게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술 문화가 예. 술을 권했어요. 지금처럼? 맞습니다. 권했습니다. 권했나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권하되 3번 이상 절대로 권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술을 권할 때 우리 김 선생 오늘 술 한잔 하시죠.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그 술을 권한 것을 예청이라 합니다. 예를 갖고 청한다. 그러면은 아니 오늘은 좀 제가 좀 삼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예사라 합니다. 예청 예사. 아. 두 번째는 고집을 펴서 그래도 오늘 모처럼인데 한 잔 드시죠. 네. 라고 고집을 펴서 청하면 고청이라고. 고청. 그 다음 째 그것을 2번 이상 사용하는 것을 고사라 합니다. 고사. 예. 자, 문제는 3번째부터입니다. 네. 3번째는 그래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처럼 만났는데 술 한잔 하셔야 되지 네. 않습니까? 라고 청하는 것을 용어를 삼청이라 하지 않고 강청, 강제로 청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것을 3번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좀 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종사, 마칠 종자 강사가 종사. 아니고 네, 종사랍니다. 종사.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우리 조상들은 3번 이상 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라는 종사. 분들한테는 절대로 더 이상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유. 요즘처럼 야 2차에서 내가 책임질게 뭐 야 대리 불러줄게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아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구나 또는 저 사람이 무슨 우리가 보호해야 될 무슨 네. 어떤 상황이 있구나 사연과 상황 어떤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존중해 준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책임 내일 아침까지 책임져 가면서 술을 마시게 근데 하는 게 어떤 연유로 그런 그 문화가 없어져 버렸나요? 그게 지금 그 일제 시대 때부터 면허 제도가 들어오고부터 네. 그런 이제 우리 문화를 갖다 술의 문화를 갖다가 가양주 문화였거든요. 네. 우리 집에서 우리 감주 다 만들어 드시지 않습니까? 네. 밥 저 횟밥만 드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술도 그렇고 똑같이 만들어 먹었단 말입니다. 김치 먹듯이. 예전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예. 술을 담가서 이렇게 그렇죠. 명절에 그러면 주시고 그, 하셨어요. 그거는 진국이고 할머니 정성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그 건강한 음식이 음료였단 말입니다. 네. 그런 문화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상업화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상업화되고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쉽게 이해하도록 들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 1년에 마시는 맥주 양이 120억 병입니다. 소주가 86, 좀 떨어지면 70억 병, 예. 올라가면 80, 90억 병이에요. 억병이군요. 200억 병씩 마시는 겁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마실 게 아니고 귀하게 마셔야죠. 술을 마시더라도 네. 술자리에 술병이 남아서 뒹굴지 그렇습니다. 않도록 네. 귀하게 마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그 강청을 하면 이제 종사하겠습니다. 정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걸 존중해줘야지. 모르면 어떡하죠? 설명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명주와 주도를. 네. 그러네요. 알아야 그래서 되겠습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예방 교육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상 음주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예, 이 앞에 지금 주셨어요. 예, 고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음주인식 자체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네.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소품입니다. 페탈 비전이다라고 해서요. 네. 쓰면은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 쓰면 가상 음주 체험을 할 수 있는 고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세요. 어때요, 세상이? 어질어질하시죠. 아, 진짜 어지러질합니다. 예. 어느 정도 술을 마셨을 때의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는 이제 하이 레벨의 그 예. 페탈 비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글도 잘 안 보이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빨리 0.17 집에 가야 될 정도 것 같은데 지금. 수준의 그 상태, 몸의 상태들을 이제 가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고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면 술을 먹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유 어지럽습니다. 예. 예. 이런 상태에서 정말 뭐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네. 그런 모든 것이 정말 사고와 연결이 되겠는데 많은 상담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은 그런 또 그 환자들도 보실 테고 음주 문제 시작은 어디던가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예전에는 나도 어엿한 직장인이었고 한 집안의 어엿한 가장이었다라고 네. 얘기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다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을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개인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 사건의 어떤 심각성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적응적으로 잘 해결하시는 분들은 이 술을 잘 선택을 안 합니다. 아,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다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 방식이죠. 네. 아예 잊어먹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잊어먹거나. 네. 근데 제가 만나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 술을 대안으로 이제 택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단순하게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했을 때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 횟수가 어느 정도 기간에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존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로 이제 변화되기도 하죠. 네. 예. 그렇다면은 적당히 먹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적정 수준을. 그 WHO에서는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소주나 맥주 잔에 상관없이 똑같이 이제 성인 남성은 4잔 정도, 4잔에서 4잔 반 정도 이렇게 권유를 하고요. 성인 여성들은 그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2잔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노약자분들은 또 여성 수준으로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기준이 한국 음주 문화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게 아주 큰 숙제죠. 네. 저 같아도 4잔 정도면 소주 반 병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밖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센터장님. 시긴 하죠, 네 잔씩이나. 반응씩이나 하라고 하셔야죠. 우선 이제 제가 이제 권유해드리는 그런 술의 적정량은 네.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어떤 술을 마시느냐도 중요하고 또 술을 마시는 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술을 마시는 횟수에 따라서 그 양이 또 조절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들을 먼저 좀 변화시키고 그런 적정 수준들을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상담센터에서는 물론 재활, 치료도 하시겠지만 이런 폐해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교육 활동도 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올해만 해도 대구 지역에 그 20개 학교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사전 예방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단 이렇게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내용들은 주로 음주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을 하죠. 네. 알코올이 뭐다. 그리고 알코올로 인해서 폐가 어떤 식의 사회적 손실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의 어떤 건강상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학년 전개의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예방 교육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네. 그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좀 관점을 두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네.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신 뭐 그림 네. 동화를 갖고 나오셨는데 네. 네. 저희에게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제목이 제목이 네, 옹달샘과 웅덩입니다. 요 전반적인 스토리는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그냥 교육적인 설명보다는 이런 어떤 그림 동화를 활용한다든지 인형극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기법들을 쓰고 있죠. 네. 이 동화의 내용은 이 숲속의 동물들이 마시고 있는 옹달샘이 있습니다. 주로 즐겨 찾는 옹달샘이죠. 근데 이 옹달샘에 한 사냥꾼이 원래 술을 타버립니다. 예.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요. 네. 근데 한 곰이 이 옹달샘을 먹었다가 이렇게 술이 취해버리죠. 숲속의 왕인 사자가 도대체 이 옹달샘에다가 술을 탄 친구가 누구냐라고 토끼에게 물어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냥꾼을 잡아서 숲속에 있는 사자 왕이 넌 옹달샘에 도대체 뭘 탔느냐 술을 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자 왕이 숲속 동물들에게 술을 마시게 되면 몸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제 동화 과정이죠. 네. 이런 기자재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주로 이제 목적은 건강상의 폐해가 온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네.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열심히 보겠어요. 아마 예,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호응이 술이 아주 나쁜 좋습니다. 거다. 네. 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데, 근데 또 대학생들은 또 절주 동아리를 통해서 그런 예방 교육도 받고 하는데, 예전에 창원 축구장에 가서 있었던 일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면서요? 네, 저희가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구단 측과 이렇게
연락을 시도했었는데 네.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준 구단이 경남FC 쪽이었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아침 새벽부터 기차 타고 내려가서 그 경남FC 홈 경기 전에 그 경남FC에서는 레드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네. 그때 뭐 풀장도 하고 뭐 이런 걸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그 쪽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뭐 절주에 대한 OX 퀴즈를 진행하고 또 무알콜 칵테일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네.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네. 좋아하던가요? 네, 공짜니까 당연히 좋아하시죠. 근데 네. 경기 관람하면서도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문화도 개선돼야 되겠죠? 예. 네, 그걸 위해서 저희가 그 직접 찾아가서 술을 올바르게 그 관람하실 때 네. 너무 치맥이 유행이라서 어. 적당하게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 이 교원 양은 이 절주 동아리 활동 후에 자신에게 온 어떤 변화된 점이 있던가요? 전 일단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스스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먼저 술을 많이 줄이게 됐고 또 알려드림으로써 많이 네.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죠. 예. 그동안의 활동들 한번 VCR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화면으로 해봤는데 같이 한번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네. 영이에요. 예. 시민들이 어떻게 관심을 보이던가요? 네, 많이 관심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웬만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 저희가 가거든요. 예. 뭐 석가탄신일 날에는 갓바위를 간다든지, 뭐 어린이날에 달성공원을 간다든지, 좀 시민분들이 많은 쪽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팔찌도 있고요. 네. 동아리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15명 정도 음.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 저 나온 팔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수익금으로 간암 환자들 기부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낮술 하실래요? 네. 그 NOT라는 걸 정확하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아니면 같아요. 진짜 저처럼 예, 절주가 아니라 음주 동아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나 뭐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일단은 많이들 하신 건데 특히 이걸 대학생들에게 OX 퀴즈를 해보면 좀 많이 진짜 실제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는데 그 우유를 마시면 뭐 위벽이 보호돼서 술이 덜 그렇죠. 취한다든지 아닌가요? 네, 아니죠. 오. 또 어르신분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말하면 술에 고춧가루 풀어서 태워 드시면 뭐 소주에? 네. 그 감기가 쑥 낫는다면서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닌가요? 네,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게 꽤 많네요. 네. 그 OX 퀴즈 하면 정말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겠어요. 네. 예. 올바른 그런 음주 상식 정보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뭘 더 알아야 더 즐겁게 마실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소주가 예. 실제로는 그 아랍의 향수 제조법에서 유래했다고요? 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유의 술은 원래가 약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쌀을 갖다가 발효를 해서 그러니까 먹었던 술이 우리 고유의 술인데, 이 소주가 우리나라에 지금 도래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뭐냐면은 몽고군이 고려 말에 우리 조선을 고려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져온 것이 바로 소주입니다. 오. 근데 그 몽고군은 소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바로 몽고가 저기 이집트까지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헝가리까지. 네. 그런데 거기서 아랍 지역에서 이 아랍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목욕을 자주 못하니까 땀이 많이 나고 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향료를 많이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분말 안티모니를 합니다. 분말 안티모니라는 향료를 많이 만드는 과정이 정류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뭐 포도주나 이런 술들을 갖다가 정류를 하니까 고알코올의 술이 된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소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그 몽고군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은 몽고군은 사실은 그 어떤 거점에서 계속 정착해서 있는 군인이 아니고 항상 이동하는 군이잖아요. 기마를 하면서 전 세계를 갖다가 그 정보가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각 주둔지와 주둔지를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이었습니다. 술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약도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기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증명한 맛있을 때. 그 다음 이제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극복하는 수도 있고, 네.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 소독도 되고,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몽고군이 가장 애착을 갖고 주둔한 데마다 만들었던 것이 바로 소주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고려를 침공해서도 고려에서 소주 공장을 만든 데가 어디냐면은 안동, 개성, 징도. 그래서 보십시오. 안동 소주가 또 진도 유명하군요. 홍주. 주. 안동 소주, 네. 개성 소주입니다. 예. 그 자기들 이 안동군에 몽고군에 이런 거점이 되는 곳에서 소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원료를 갖다가 공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주가 됐는데 그때 소주는 지금처럼 희석식 소주가 아니고 정류식 소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에서는 이 정류식 소주는 굉장히 귀한, 지금은 양주보다 더 귀한 술이었습니다. 그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지금의 뭐 비싼 양주 마시는 것보다 더 네, 힘들고 네. 대감들이나 마실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또 술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재밌는데. 그렇습니까? 네. 아유, 뭐, 그래서 네. 그런 와중에서 그것이 일반화되는 것을 누가 가장 걱정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조 내내 500년 동안 한 번도 풍족하게 밥을 먹고 살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춘궁기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술을 뭐가 만듭니까? 쌀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쌀 가지고 술을 못 만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조 내내 500년 동안 금주입니다. 단 제사 지낼 때 네. 집안에 기륭사가 있을 때는 술을 만들 수 있게 했고 그때 만드는 술도 사실은 약주 수준이지 소주 만드는 건 그보다 더 많이 드니까 네, 네.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걸 못하게 하고 한 것이 여지가 되어 있다가 1960년대에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술이 필요하니까 네. 값싼 술이 필요하잖아요.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그러다 보니까 거죠. 희석식 술. 예. 알코올을 갖다가 95도짜리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다 물을 마구 섞어서 네. 거기다 후춧가루하고 뭐 옛날에는 사카린을 좀 넣고 달짝지근하게 만든 것이 바로 소주입니다. 그렇군요. 예. 참 그것이 바로- 술의 그 소주의 역사를 저희가 들었는데 네. 뭐 이제 그 교수님은 우리의 대표적인 명주를 만들자. 그와 동시에 건전한 술 문화를 그렇죠. 정착시키자 해서 음주 문화 시민연대를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던 이런 우리 술 사랑하기 아름다운 우리 술 만들기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지금은 뭐 다른 활동을 하십니다만은 그 당시 청소년 보호위원장 하시던 강지원 검사나 이런 이시경 박사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음주 문화 시민연대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술 문화, 특히 청소년을 술로서 또는 우리 사회를 술로서 보호할 수 있는 네. 어떤 운동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네.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좀 퍼져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창원 센터장님. 네. 끝으로 술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예. 주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누구나 언젠가는 술을 이렇게 과도하게 마시다 보면 또 지속되다 보면 술 중독에 빠질 위험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권장해주는 술의 어떤 적정 수준의 양도 있겠고 또 마시게 하는 어떤 횟수도 있겠지만 개개인이 좀 처음부터 인식 자체를 조금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는 술자리에 가면 뭐 요장까지만 마시자 그리고 2병까지만 마시자 이런 개념들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포도주나 이런 와인이나 이런 것처럼 장 개념의 술 문화보다는 한국은 병 개념의 술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술자리에 한번 앉으면 주문해놨던 그 술은 다 먹고 가야지만 왠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하는 네.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 어떤 그 술을 판매하는 어떤 소비 문화 자체도 좀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네. 개인이 술을 마실 때 나의 음주 습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나 스스로가 잔을 선호하는 것인지 병을 선호하는 것인지 좀 객관적인 태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그런 다음에 술 문화를 좀 즐기신다면 좀 적절한 네. 수준에서 음주를 즐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이제는 병이 아니라 오늘은 요잔까지만 이상까지만 마시자. 예. 몇 잔만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예, 것도. 다 먹을 필요 없이 남겨도 된다. 네. 네. 예. 병은 남겨도 된다. 네. 네. 거기다 플러스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네네. 있으면 술 마시는 방법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뭐 양을 얼마든지 마시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술 마시는 방법이 굉장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술자리에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과 낮은 술이 있을 때 어느 네. 술부터 마실 것인가 하는 문제. 어쨌든 낮은 술부터 마시는 것이 맞고요. 네. 예. 그다음 이제 뭐, 야, 너는 술 안 먹고, 안주만 먹냐 해서 눈치 보게 하는데 사실은 안주를 먹고 술 마셔야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간하고 관계 있습니다. 네. 간이 부담을 주지 않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계속 술을, 간이 예. 술을 분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술을 마셔야 되지. 네. 제일 나쁜 것이 폭탄주보다 더 나쁜 게 뭐 있습니다. 깡술 마시는 거. 알겠습니다. 안주 안 먹고 빈속에 술 마시는 거. 네. 양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아마 중요하다. 이번 주에도 뭐 연말 술자리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오늘 나왔던 얘기 잘 좀 실천해 보시면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의 술 주자를 예. 분석을 해보면 물 숫자에 닭 유자가 합한 글자인데 네. 닭이 물을 마시듯이 술을 마시라. 그만큼 적당하게 닭이 이렇게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적당히 마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요즘 술자리 참 많은데요. 네. 적당히 마셔서 우리 고유의 술 문화도 한번 되살리는 계획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